반갑습니다. 깊은 생각 분당학원의 고등부원장 김지훈입니다. 일단 1학년 학생들 얼마 전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서 첫 시험을 치렀는데요. 시험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일단 준비한다고 이제 수고 많았습니다. 일단 그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가면서 준비했을 건데 결과가 마음에 들게 나온 학생들은 그래도 좀 기분이 좋을 것이고, 기분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은 일단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못 잡고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모든 걸 다 떠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고 충분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지금 이제 좀 나쁜 기분들을 좀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 본인을 믿을 수 있게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준비한 영상은 일단 중간고사가 분당 지역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워지고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시험의 결과로서, 그러니까 뭐 내가 시험 칠 때 어떻게 했고 막 이런 기억들은 좀 잊었으면 좋겠고, 그 시험의 결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해 보면서 저의 생각으로서는 좀 전의를 다졌으면 한다, 좀 깊게 좀 결심했으면 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좀 잘 봐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멀었어요. 한창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뭐 1년에 4번 시험 있잖아요. 4번 중에 1번을 봤을 뿐이고,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학년 과정에서 또 4번이 있고, 3학년 때는 1학기만 이제 내신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2번의 시험이 아직 더 남았어요. 총 10번의 시험 중에 이제 겨우 1번 쳤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시험으로 나의 모든 것들이 부정돼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꼭 이번에 정리를 꼭 하고, 그래서 과정을 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내가 조금씩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가,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뭐 시험은 좀 못 봤지만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잘했어 뭐 이런 판단을 내리거나, 또는 내가 시험을 잘 봤는데 내가 충분히 노력을 잘했기 때문에 잘 봤고 앞으로도 잘 볼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들은 반드시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 노력을 올바르게 잘 쓰기 위해서 생각을 좀 잘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제 저희 학원의 고등부의 정국만 부장님이 준비를 해주셨고요. 내용들을 잘 듣고 정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분당 고등부 수학 강사 정근만입니다. 23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실 준비는 여러 학교를 많이 했는데요. 중요한 부분만 좀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좀 빠르게 스킵을 할게요. 자, 먼저 서영고등학교입니다. 위에 보시는 문항이 학교 시험 문항이고요. 밑에 있는 문항이 저희 학원 내신 대비 교재입니다. 그래서 학원에 다니는 재원생들이 실제로 시험 전에 보고 들어간 문항들을 실제 시험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서영고등학교에서 사실 제가 재원생들만한테 알려주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유튜브 찍는 김에 한번 다 말씀을 드릴게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서영고 부교재 프린트죠. 프린트가 2개의 문제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블랙라벨이고 하나는 올림푸스 고난도라는 교재예요. 그 올림푸스 고난도라는 교재가 올해 리뉴얼이 좀 많이 됐는데요. 그 문제들 중에서도 그 문제집 원본을 보면 신유형이라고 적혀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거기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비율이. 예를 들어 14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실제로 올림푸스 고난도 문제집에 있는 문제고요. 위에 실제로는 이게 신유형이라고 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8번 문제도 이게 올림푸스 고난도 문제예요. 문제집에. 그래서 신유형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 신유형이라고 적혀 있는 문제는 한 번이라도 더 공부하는 게 실제로 더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 볼 학교는요. 자, 다음 영동여고입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주목해야 될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서영고에서 봤듯이요. 제가 설명은 자세하게 못 드렸지만은 서영고 시험 문제가 전년도 21년이나 20년도에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문제가 빡빡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전에는 심지어 객관식 14문제가 나올 때 단답형 3문제, 뭐 서술형 3문제가 나올 때도 객관식 14문제가 아무런 뭐 거리낌 없이 공부가 좀 된 학생이라면 쭉쭉 풀어 나갈 수 있었던 반면에 이번 서영고 시험지는 조금 어려웠던 편이에요. 그리고 실제 재원생 아이가 한 명 있는데요. 공부를 잘하지 않았던 학생인데 잘하지 않았다기보다 열심히 하지 않았죠. 그런데 점수 대비 작년이나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높은 등급을 받을 것 같다고 좀 전에 사실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 바라는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좀 높은 등급을 받았으면 좋겠고 적당히 한 학생은 좀 적당히 하면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뜻대로 다 되지 않을 때도 있긴 하죠. 자, 다음 영동여고가요. 자, 문항 한번 보실게요. 위에가 이제 학교 기출문제 7번 문항인데요. 7번이면은 실제 아이들이 시험지를 첫 장을 딱 넘겼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 5분? 요 정도 됐을 때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문항들이죠. 물론 이제 부교재에 있는 모의고사 문항이 그대로 실리기는 하는데 이게 실제로 다른 학교에 가면 몇 번 정도에 실리냐면요. 13번? 요 정도 문항에 실리는 게 지금 영동여고에 7번 문제에 실렸어요.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벌써 확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아이들이 문제는 공부를 좋은 교재를 가지고 했다면 문제는 다 보고 들어가요. 하지만 시험 시간 안에 그걸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8번 마찬가지 어려운 문제고 9번, 10번 계속 문제가 계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11번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객관식 마지막 문항이랑 계산량이 만만치 않아요.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신유형의 등장인데요. 16번, 17번, 18번 이 세 문항이 아마 저도 사실 거의 처음 보는 문항이고 실제 아이들도 처음 보는 문항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제가 밑에 붙여 넣은 학원 교재에 있는 문항은 거의 생김새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막상 풀어보면 접근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당황했을 만한 문항이죠. 하지만 이 세 문항이 실제로 만약 시간을 재지 않고 풀어본다면은 특이한 어떤 스킬이나 방향성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 풀이로서 다 해결할 수 있을 문항들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안에 문제를 처음 딱 맞닥뜨리게 되면은 고난도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 가장 뒤에 세 문항으로 이 세 문항이 들어갔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기까지만 봐도 굉장히 빡빡해요. 다음 마지막 서술형 이제 세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 세 문제 중에 이 두 문항은 1번은 조금 쉬운 편이어서 뺐습니다. 암기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물론 부교재에 없더라도 수학이라는 걸 공부할 때 방향성에 대해서 암기를 하지 않으면은 시험장에서 문제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동여고의 아마 등급 컷은 저는 굉장히 낮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좀 이색적이다. 전에 있던 시험들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자, 마지막으로 한솔고등학교입니다. 사실 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한솔고가 뭐 전통적으로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학교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주거나 이러고 싶을 때 많이 풀리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한솔고가 요번에 좀 달라졌어요. 한번 보실게요. 자, 기존의 한솔고의 문항들은 좋은 자료로 이제 모의고사 자료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충분히 하고 나면은 성실히 공부했을 때 100점을 맞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학교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새로운 문항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올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항이 2개가 들어왔어요. 사실 이 두 문항에 저는 좀 의아한 점이 있는데요.
사실 같은 문항이긴 하거든요. 표현만 좀 다를 뿐이지.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저는 사실 좋게 생각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교과과정이 개편되면서 교과서에서 빠진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그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사실 이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죠. 문제집에서도 거의 찾아보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교과과정에서 빠졌으니까. 교과과정에서 정확하게 빠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또 거기서 살짝 교묘하게 빠져나갔어요. 방정식, 공통분이라는 것을 이제 방정식인데요. 그 방정식에서 이제 그냥 식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교과에서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낯선 문항들이 기존의 기출에 대비해서 등장했다는 것이 저는 아이들한테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산량도 전에 비해서 확실하게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이게 학원 재원생 시험인데요. 이 문제를 여러 번 풀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 문제도 계산량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이가 시험을 찍었죠 보니까? 찍은 거 같죠? 실제 여기 앞에 밑에 풀이를 봐도 그냥 계산이 많으니까 멈춰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습이 좀 많이 돼 있어야 시간 안에 해결해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소개해드린 것 외에 기타 여러 학교가 현재까지 수학시험지를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은 쉬운 문항들이 좀 줄고요. 그 다음에 중간, 중상 난이도의 문제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저 왜 그럴까도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2018년에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첫 시험을 보기 시작하면서 지금이 6년 차거든요. 횟수로. 이제 나올 만한 문제들이 거의 다 나왔죠.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계산량이 많죠. 빡빡합니다. 시간 안에 푸는 것 자체도. 그리고 낯선 문항들이 등장하지 않았던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요. 분당에는. 그런데 이런 고난도 문제, 낯선 문항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자,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부교재나 프린트는 반복을 많이 해놔야 돼요. 물론 분당 지역 특성상 모의고사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도 굉장히 많이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착각하는 게 내가 이거 풀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 안에 풀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는 모든 문제를 2분 안에 풀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누구한테 물어보든 가급적이면 편법을 쓰지 않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타이트하게 연습을 하고 계산 연습을 해놔야 실제 시험에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그걸 풀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라고 하면은 너무 양이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 모의고사나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난 예를 들어 5, 6년 정도 된 모의고사라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좀 공부를 하려면은 좋은 교재가 좀 필요하겠죠. 저희 깊은 생각 분당학원의 교재 라인업은 혹은 모의고사 기출에 대한 준비는 그 적중률을 바탕으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문항 수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시험이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 괜찮으니까 질 좋은 자료로 선별된 자료로 공부하는 것이 아이들의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잦은 시험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시험도 많이 봐봐야죠. 시간을 재고 그 다음에 내가 버려야 될 문제를 좀 버려야 돼요.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거 처음 보는데 싶으면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말은 제가 이렇게 쉽게 하는데 실제 아이들 연습 시켜보면은 거기서 매죠. 특히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일수록 내가 이걸 못 풀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안 돼요. 일단 풀 수 있는 문제 빠르게 풀고 그 다음에 물론 계산량이 긴 것 같은 경우에 검산까지 완벽하게 끝낸 후에 남은 시간 안에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 처음 보는 문제를 도전을 해보는 게 자세가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자기 학교의 작년 기출을 푸는 것보다 다른 학교 기출을 푸는 게 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학교에 나왔던 거는 안 나와요. 다른 학교 걸 봐야죠. 자, 마지막은 사실 이건 공부가 다 돼 있는
내신이 한 2, 3주 정도 남았을 때 공부가 다 된 좀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인데요. 낯선 문항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도 이 문항들을 풀어내려면 평소에 연습을 할 때 암기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험도 많이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실제로 시험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평소에 수학 문제를 풀 때 처음 봤지만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어. 10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예전에는 한 2-3문제밖에 못 풀었지만은 이 경험을 많이 쌓다 보니까 7, 8문제가 풀렸어. 그럼 실제 시험에 들어가서도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을 확률도 꽤 높아지겠죠. 이제 그런 자신감은 사실은 내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가 충분히 탄탄하게 된 학생들이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2023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현재까지 본 학교들에 대한 분석을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